이슈 오늘 시작하죠. 올해 12월이면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이 다른 지역으로 떠나게 됩니다. 상주시에서는 상주 상무팀을 대신할 시민 프로축구단을 만들자는 그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최근에 공청회도 열리기도 했습니다. 상주시민구단 창단에 타당성 연구를 하신 분입니다. 인제대학교 스포츠 헬스케어학과 정수호 교수를 연결해서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정수호 교수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정수호입니다. 예, 지금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는데 지난달에 시민 공청회도 열렸고 이제 교수님께서 타당성 분석 결과를 발표하셨습니다. 상주시가 시민구단을 창단하면 860억 원대의 경제 효과를 누릴 것이다. 이런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고 하는데요. 이 결과부터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시민구단이 창단한 860억 경제 효과라는 부분은요. 상주시 브랜드 가치 효과 쪽의 부분이고, 지역 파급 효과로서는 그 프로축구 관련된 70개 업체라든지, 그 다음에 1000몇 명의 일자리 창출이라든지, 지역 경제 유발 효과는 약 한 50억 정도가 되는 부분이고요. 이게 연간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그 지금 텔레비에 노출된다든지 언론에 노출된다든지 상주시 브랜드 가치 상승 효과가 약 한 867억 정도로 좀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역 경제 파급 효과는 연간 한 50억 정도 보는 거고, 브랜드 그 가치 효과, 그 홍보 효과는 연간 860억 원 정도 된다. 그렇습니다. 이렇게 용역 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말씀이시고, 지금 우리나라 그 시민구단 현황이 어떻습니까? 몇 년 전인가요? 그 대구 FC가 창단한 걸로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대구 FC가 창단된 거는 2003년도에 출발을 했고요. 그렇습니까? 오래됐군요. 국내 지금 프로나 실업팀을 보게 되면 2019년 기준으로요. 총 42개 팀 정도가 있고. 그리고 2002년도부터 그 지역 경제라든지 지역 브랜드를 강화시키는 콘텐츠로 프로 구단이 주목을 받으면서요. 2003년도 대구 FC가 출발을 했었고 작년에 2019년도 아산 무궁화 축구단이 창단되면서 현재 11개 시도민 구단이 지금 운영되고 있습니다. 11개의 시도민 구단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는 말씀. 이렇게 시민구단 운영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예산이 필요할까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1개 구단이 예산 부분이 각각 다양합니다. 그래서 가장 적게 지금 운영되고 있는 아산 축구단이 약 한 65억 수준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고요. 65억 수준이요? 그리고 경남 FC라든지 그 강원 FC 같은 경우에는 150억에서 170억 정도를 지금 사용하는 구단으로 있거든요. 근데 이제 그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을 보게 되면 지난 10년간 평균적으로 한 40억에서 47억 정도를 지금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운영비가 상당히 낮은 수준이군요. 타 구단에 비해서는. 그 이유는 이제 그 외국인 선수라든지 그다음에 선수들 계약금이 군인 신분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약 지금 낮은 금액에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겠네요. 그런데 만약에 시민 구단으로 바꾸게 된다면 운영비는 예산은 이거보다 훨씬 올라갈 수밖에 없겠네요. 그렇죠. 그래서 그 계약을 이제 선수들 계약을 해야 되니까요. 계약금이 대폭적으로 증가될 거고. 그렇죠. 그리고 각 구단별로 최소 2명에서 3명 이상의 용병 선수들, 외국인 선수들을 이제 고용을 하게 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 지금 지난번에 기본 구상으로 용역을 냈었을 때 한 20억에서 25억 정도가 증가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계약금도 그렇고 뭐 연봉도 꽤 들어갈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상주 상무 지금은 한 40억 원대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만약에 시민구단으로 창단된다면 한 20-30억 정도는 더 들어갈 것이다. 그래서 지금 가장 낮은 어떤 운영 절감을 해서 좋은 선수를 좀 싸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해서 65억에서 지금 맞추고 있는 상황인데요. 조금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없지 않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도. 자, 그런데 이런 운영비 예산은 다 그 시비로 충당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상주 같은 경우는 뭐 인구 수도 10만이 지금 깨진 걸로 알고 있는데 인구도 그렇고 재정 자립도도 상당히 낮은 편인데 자, 이런 점 우려하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습니다. 뭐 흥행도 성공할까? 또 관중들은 많이 찾아올까? 이런 걱정하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지난번에 그 설문조사를 했을 때도요. 예. 찬성을 하시는 분도 있고 반대하시는 분들도 계셨는데 예. 지금 우려하는 부분은 틀림없이 있는 건 맞습니다. 근데 프로축구나 프로야구가 보면 보통 도시문화의 상징이라고 얘기를 하곤 있거든요. 그렇죠. 예. 근데 그 재정 자립도가 낮긴 하지만 만약에 그 상주시가 상주 시민 프로축구단을 성공을 한다 그러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가 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놀랐던 것은 상주시 총 예산이요. 예. 1조 1,000억 정도의 규모랍니다. 그렇습니다. 예, 1조 넘었습니다. 올해 예산. 예. 그렇다는 얘기는 1,000억 이상의 유동성 자금이 있다는 얘기인데 그렇게 이제 도시개발 전문가들은 보는 게 일반적인 견해거든요. 예. 야, 그렇다 그러면 지금 65억 중에 65억이 다 들어가는 부분이 아니고요. 예. 35억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고 30억 정도는 자체 수익금으로 충당이 되는 겁니다. 아, 수익금이 또 있겠죠. 예, 관중 예. 수입이라든지 뭐 그렇죠. 광고 수입이라든지. 기부금이라든지. 예. 그래서 한 35억에서 37억 정도가 시비가 들어가고 있고요. 나머지 그 전문적인 스포츠 마케팅을 통해서 수익금을 늘리게 된다 그러면은 예. 좀 더 나은 어떤 살림살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은 생각은 듭니다. 그렇군요. 예산을 예. 1조로 잡고 운영비 실제로 들어가는 운영비를 한 30억 원 정도로 잡는다면 예. 이거 뭐 몇 퍼센트입니까? 1,000억, 100억. 한 0.3% 정도인가요? 그 이렇게 되면 계산이? 된다는 거죠. 예, 예. 아, 그렇군요. 예산 대비해서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거군요. 예, 저도 처음에 가서 그 시 예산이 1조가 넘었다는 얘기 듣고 깜짝 놀랐었거든요. 예, 그만큼 상주시가 경쟁력이 있는 도시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긴 해봅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뭐 인구수, 재정 자립도 등등을 보면 상당히 걱정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이 성공을 한다면, 이 시민 구단이 성공한다면 이건 전 세계적으로 빅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작은 도시에서 이런 프로축구팀을 운영해서 성공한다는 거. 한번 도전해 볼 만하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자, 그럼에도 이렇게 뭐 여러 가지 걱정하는 시선에도 불구하고 시민구단을 운영하게 될 경우 어떤 장점과 어떤 기대 효과를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장점이나 기대 효과는 그전에 10년 동안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이 해왔던 일들을 이렇게 정리해 보면 알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 보게 되면 상주 상무를 통해서 상주시가 전국에 알리는 콘텐츠 역할을 하게 될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 동반상승으로 상주시에서 지금 나오는 뭐 채소들이 있지 않습니까? 농수산물. 그 가치도 동반상승할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그 홈 경기를 하거나 유소년 클럽을 하거나 운영하거나 대회 유치나 전지훈련을 하게 되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약 45억 이상의 지역 경제 유발 효과가 있을 것 같고요. 세 번째는 참 이게 중요한 부분인데 커뮤니티 활성화에 기여한다는 점입니다. 점점 이렇게 상주 시민에 대한 자긍심이나 이런 부분들이 프로구단을 성공적으로 운영했을 때 이어질 수가 있고요. 제가 2015년도에 그 상주 상무 경영 분석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 직접 그 인터뷰를 해보게 되면 주말에 할아버지 할머니가 손잡고요. 응원하러 경기장에 오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런 어떤 새로운 여가 문화가 창출되고 있고 주말이 기다려진다는 그런 어떤 얘기들도 제가 많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게 되면 유소년 클럽이나 대회 유치하게 되면 상주시 정주 인구가 증가할 뿐만 아니라 방문하는 외부인이요. 연간 한 2만 명 정도가 그 상주시를 방문하는 그런 효과도 가져올 수 있습니다. 그렇군요. 뭐 상주 뿐만 아니라 그 농산물 홍보 판매 효과 이름으로써 이제 지역 경제 활성화를 꾀해 볼 수 있다. 커뮤니티 활성화, 여가 문화 정착, 뭐 나아가서 이제 인구 증가, 관광객 증가까지 이렇게 장점 예상을 해주셨고,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이 이제 상주에 연고로 둔 게 10년째잖아요. 올해 이제 10년 딱 됐는데 그간의 성과도 좀 중요할 것 같아서요. 이 상주시와 지역민의 삶에 어느 정도나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볼 수 있을까요? 통상 이제 그 프로 구단이나 스포츠가 이제 지역사회에 미친 부분들을 사회 문화적으로도 보기도 하고요. 경제적으로도 보고 이렇게 환경적으로 이렇게 분석하는 유형들이 있는데요. 지금 10년쯤 이렇게 왔었을 때 그 지역 주민들한테 이 구단이 우리 구단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제가 몇 번 물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만은 축구를 좋아하고 그리고 또 하시는 분들은 우리 구단이야 라는 생각을 갖고 있지만 아닌 분들도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번 설문조사 이렇게 보니까
홈 경기를 하면 반드시 관람하고 경기장을 찾겠다는 분이 300여 명 정도가 있습니다. 예. 네, 그렇다는 분들은 이게 우리 구단이라고 생각을 하고 계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주말마다 손자하고 같이 온다든죠. 근데 이제 조금 문제가 되는 게 예전부터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이 지역으로 조금 더 스며들 수 있는 방법을 좀 찾으라고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 아직까지 그런 부분이 조금 충분하지 못한 관계로 좀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앞으로 시민구단으로 전환이 되게 된다 그러면 군인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죠. 시민 한 사람으로서 자유롭게 만날 수 있고 하기 때문에 좀 더 지역 밀착형 프로구단으로 거듭되지 않을까. 그러면 지역민들의 삶에 좀 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상무 프로축구단은 그 10년만 계약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만. 그래서 그렇습니다. 그 기간에 대한 한계가 있었고 그리고 네. 또 군인 신분이라는 그런 한계가 있기 때문에 네. 조금 더 지역 밀착형 활동을 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고요. 예. 자, 어떻습니까? 제일 중요한 게 지금 상주 시민들의 생각 아니겠습니까? 네. 아까 여론조사 하신 것 같은데요. 그 여론조사 내용도 몇 가지만 좀 알려주시죠. 제가 이제 2020년 1월 15일부터요. 예. 2월 15일까지 한 달 동안 설문지를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과 지역사회 관계라는 제목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어요. 예. 근데 시민들이 1,823명이 참여를 하셨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죠. 예. 그래서 이제 결과를 요약을 해보면은 팀 지지도라든지 팀 선호도에 대한 묻는 질문들이 물었을 때 전체적으로 3.68 정도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고요. 3.68 정도로? 예. 그러니까 1, 2, 3, 4, 5에서 5점을 만점으로 해서 5점이 만점인데 3.68이 나왔다. 예. 지지도 선호도가. 예. 그리고 지역 파급 효과에서 보면 지역사회 기여도라든지 지역사회 자부심, 사회적 교류감, 팀 동의시를 묻는 설문문항이 있었는데 거기도 전체 평점이 3.67 정도로 긍정적인 답변이 나왔습니다. 예. 그리고 끝으로 우리 지역의 이제 상주 상무 프로축구단이 시민축구단으로 전환한 것을 희망하는가라는 답변이에요. 예. 찬성이 53.7%가 나왔고요. 53.7. 예, 그리고 부정적인 답변이 16.5%거든요. 그래요. 그래서 그 중간에 보통이다라고 이제 답변이 나오신 분들까지 포함을 하면 일반적으로 그걸 긍정적인 답변을 하고 얘기를 하는데 토탈 하시게 되면 83.5%가 전환에 긍정적으로 지금 나타났다라고 지금 결과는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제가 한 달 동안 한 1,800여 분 상주 시민들 대상으로 하신 거죠. 조사를 했더니 시민구단 창단 찬성한다는 답변이 53.7, 반대한다가 16.9%. 16.5%. 16.5% 나타났다는 거. 이 정도면 압도적으로 찬성이 많다 이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겠네요. 그렇죠? 그렇다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만약에 시민구단 창단하게 된다면 상주시를 위해서 적절히 좀 잘 활용하는 것도 중요할 것 같은데 어떤 점에 유의하는 게 좋을까요? 먼저 시민축구단이 상주 시민에게 사랑과 신뢰를 받는 축구단으로 전환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네, 거기에서도 이게 상주가 농촌 최초의 프로축구단을 만들기 위해서는 사실 상주 시민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프로축구단을 관심 있게 지켜봐 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지켜봐 주시려고 그러면 실은 상주 시민축구단이 이 지역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용으로 전환돼야 된다고 판단하는 거죠. 그렇다는 얘기는 예를 들자면 지금 상주도 지금 농업이나 과실이나 채소나 농산물의 경쟁력이 지금 상승시키기 굉장히 어려운 현실 속인데요. 그렇죠. 그렇다는 의미에서 상주 시민 프로축구단의 브랜드 가치를 강화시키면서 상주시 농수산물 연계하는 방법을 지금부터 고민하고 철저한 준비 속에서 진행을 하게 된다 그러면 지역 문제 해결용으로 상주 시민 프로축구단이 재정비된다 그러면 아마도 이 시민구단이 지역사회에서 우리 구단이라는 어떤 생각들이 확대되지 않을까, 그런 점들을 앞으로 시민축구단이 전환된다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알겠습니다. 끝으로 덧붙이고 싶은 말씀 간략히 좀 전해주시죠. 일단 지금 내년에 전환이 된다면 K2에서 경쟁을 펼쳐야 됩니다. 일단 그래야 되죠. 무조건 K2에서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2, 3년 내에 K리그 1에 진출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우수 선수를 확보하는 양상이 가장 큰 것 같은데요. 그러려면 가장 중요한 것은 전문성과 열정을 갖춘 단장, 그리고
우수 선수를 선발할 수 있는 차질 있는 감독, 이 최우선 과제일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얼마 남지 않았는데 6월에 이제 전환의향서를 제출하고 얼마 남지 않은 과제들이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요. 예. 개인적으로는 상주 시민 프로축구단이 국내 최초의 농촌형 프로구단 송곳 모델에 대해서 전 세계 주목을 받는 날이 빨리 오기를 한번 기대해 봅니다. 예. 상주 시민 프로축구단 이게 결정이 언제쯤 되는 거죠? 빠르면? 6월 달에 진행을 하게 되면 KBO에서요. 예. 10월이나 11월 정도에는 지금 결정이 될 겁니다. 10월, 11월쯤에는 최종 결정 창단하느냐 마느냐가. 근데 아마 저기 국회에서, 의회에서 동의를 하게 되면은 큰 문제 없이 아마 그 전환을 되는 것은 큰 문제가 없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어디 상주시 의회에서요? 동의를 하게 되면. 알겠습니다. 오늘 자세한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인제대학교 스포츠 헬스케어학과 정수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